10번째 노트입니다. 그 10번째 노트에서는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알고리즘 설계 기법은 몇 가지 없죠? 실제도 몇 가지 없으니까. 전수조사, 분할정복, 탐욕적.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배운 게. 그렇죠? 알고리즘 설계 기법 측면에서는 전수조사하는 거, 분할정복하는 거, 탐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요번에 배우는 게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식하게 전수조사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생각해 봤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전수조사로 뭔가 효과적으로 해봤자 내가 원하는 시간 복잡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포기하고 밑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중에, 물론 뒤에 조금 더 배울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분할 정복은 되게 획기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개선해 주지 않아요. n제곱이면 뭐 n 로그 n. 그러니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그거보다 아래 단계의 무슨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분할 정복은 보통 안 돼요.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경우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분할 정복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탐욕적인 기법이나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탐욕적인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책은 좀 떠오를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한 이 탐욕적인 해결책이 항상 답을 줄지, 정확한지가 잘 판단이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적인 경우에는 증명을 해야 되겠고, 증명하는 게 또 번거로울 수 있는데 내가 만든 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의외로 또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발레만 하나 찾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탐욕적인 기법을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 답을 못 줘. 그럼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탐욕적인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성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선 발레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발레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탐욕적 기법은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동적 프로그래밍. 근데 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 코딩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간단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코딩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코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동적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방법만 찾으면 코드는 너무너무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은 전수조사를 좀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꾸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보통 작성하려면 재기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재기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전수조사는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작성하겠죠. 물론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과 관련된 피드백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반복문 갖고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반복문 갖고 해야 돼요. 굳이 재기적으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고요. 재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반복문으로는
전수조사를 구현할 수 없을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기적으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점화식이 나오게 되겠죠. 전수조사 재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점화식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점화식을 갖고 분할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사 정리에 적용해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재기적으로 하는 건데, 얘는 분할정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 n에서 뭐 반씩 쪽에서 또 부르고 또 반씩 쪽에서 부르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큰 문제를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점화식이라는 거는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크기의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분할정복은 우리가 탑 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래밍은 바텀 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작은 문제부터 천천히 그 내가 목표로 한 문제 크기까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점화식은 재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점화식을 내가 세워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점화식을 세워가지고 풀기가 간단하지는 않죠. 이게 훈련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동적 프로그램 문제를 풀어봐서 익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점화식을 세우는 거예요. 점화식을. 그런데 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모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태블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태블레이션이 그 동적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제이션도 그냥 똑같으니까 성능은 얘도 그냥 동적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얘를 동적 프로그램을 얘기하기는 좀 느낌적으로 거시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제이션은 그냥 전수조사를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그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기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방법이 메모리제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 두 가지 이제 기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제 노트 10하고 11 두 노트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노트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동적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동적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어떤 조그마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볼 게 피보나치 수를 통해서 메모리제이션, 태블레이션이 뭐다라는 걸 좀 익히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그 합계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캔썸, 카운썸, 하우썸, 배썸 있었는데 얘를 이제 전수조사가 아니라 동적 프로그래밍 해결해 볼 거고 메모이제이션과 태블레이션으로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동적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 이 감을 느끼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갔지? WIS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WIS라는 문제를 통해서 점화식은 어떻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는 정형화되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그 WIS 문제 가지고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 LIS 문제를 가지고 메모이제이션을 조금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일배나 문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청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피보나치 수 문제는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는 문제예요. 다 아는 문제고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는 이제 이런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게 우리가 이제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점화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점화식이 문제에 그냥 주어져 있어요. 이게 점화식이잖아요. fn은 fn-1 더하기 n-2다. 작은 문제 두 개만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건 그냥 그냥 끝이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동적 프로그래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런 점화식이 문제에 안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점화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는 이제 첫째와 둘째 항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 두 개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계산하는 거고 n번째 피보나치 수가 몇인지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콜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거꾸로 하는 게 이제 동적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게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뭐 분할 정복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왜 비효율적이냐? 똑같은 것들을 여러 번 호출하게 됩니다. 3을 여러 번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 F3이라는 값이 호출하는 위치에 따라서 값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럼 한 번 계산된 거를 반복적으로 또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냐? 반복적으로 계산 안 하면 되죠. 반복적으로 계산 안 하려면 어떻게 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F3을 이미 계산했었구나 라는 걸 저장해 놓으면은 다음에 또 F3을 부르면 거기서 리커시브하게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장된 값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날아가요. 일로 내려가면서 다 계산했을 거고 올라가면서 일로 가봤자 이미 저장된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모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우리가 재기적으로 어떤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재기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걸 봤더니 똑같은 인자에 대해서 여러 번 호출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호출하는 그런 전수조사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되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미 한번 호출했던 어떤 해석, 내가 계산의 결과를 이미 얻은 애는 또다시 안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이제이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함수가 인자가
바뀌는 애가 있겠죠. 재기함수면 당연히 재기함수는 인자가 바뀌어야 돼요. 인자가 안 바뀌면은 종료가 안 되겠죠. 그 바뀌는 인자가 있을 거고 그 바뀌는 인자가 어떤 값이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몇 개 있냐?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재기함수에 변하는 인자가 몇 개 있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고 그 변하는 인자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어떤 값에서 어디로 변하느냐? 이 피보나치의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fn을 부를 거고 fn-n-2 해가지고 f1까지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총 내가 부를 수 있는 변화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인자는 n이죠. 정수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정수 하나가 변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n부터 1까지 변해요. n부터 1까지. 그러면 내가 n부터 1까지를 다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n부터 1까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공간은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뀌는 인자가 2개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고 바뀌는 인자가 하나다. 그럼 1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그럼 1차원 배열의 용량은 얼마가 되냐? 그 인자의 범위를 봐야 되겠죠. 이 인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범위는 n이다. 그럼 n개 용량의 배열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인자가 하나 바뀌는 거고 하나 바뀌면서 바뀌는 인자의 타입이 뭐예요? 정수죠. 정수예요. 그러면 정수 배열, 그러니까 정수 배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색인이 우리는 배열의 색인이 정수잖아요. 그 인자가 그 저장될 값을 저장할 위치를 색인하고 일치시키면 되겠죠. 근데 인자가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에요. 뭐 문자열이다. 그러면은 문자열을 일반적인 배열로 매핑하려면 어떤 색인으로 매핑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열이 아니라 뭘 사용하시면 돼요? 맵을 쓰시면 돼요. 해시맵을 써서 내가 인자들을 바뀌는 인자들을 저장해 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과연 인자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자가 한 개이고 정수 타입이고요. 정수 타입이면은 그냥 배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배열이냐? 어떤 배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함수의 출력값을 봐야 돼요. 함수의 출력값. 그럼 이 피보나치는 출력하는 값이 뭐예요? 정수죠. 그러면 정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출력하는 값이 정수가 아니라 뭐 불연이다, true 아니면 false다. 그러면 불 배열이 필요한 거고 뭐 다른 거다. 그러면 다른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여기인 것처럼 우리가 메모이제이션 할 때 바뀌는 인자의 수가 메모이제이션 배열의 차원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바뀌는 인자가 많아. 그럼 메모이제이션 하기가 어때요? 별로겠죠. 막 바뀌는 인자가 3개야. 그럼 3차원 배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좀 메모이제이션 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내가 생각하는데 바뀌는 인자가 많다. 그러면 그 인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3차원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거 쓰셔야, 태블레이션 쪽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고, 이 인자들의 범위를 봐야 돼요. 범위를. 그럼 이 범위가 뭐가 되냐면 배열의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들의 범위가, 그러니까 인자들이 정수 타입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인자의 타입이 정수가 아니다. 그러면 배열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해시맵을 쓰시면 되겠고, 함수의 출력이 뭘 결정을 해요? 이제 배열의 타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열의 타입.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제기함수에 이제 똑같이 만들었어. 전수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기존의 종료 조건은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일이 있죠. 그 하던 일 사이에 메모이제이션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모이제이션 기능이 넣는다는 게 뭐냐면은 요 인자가 내가 이미 썼던 앤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인자를 갖고 배열의 값을 보게 돼요. 배열의 값. 근데 배열의 값이 뭐예요? 함수의 출력 값이죠. 근데 함수의 출력이 양수다. 함수의 결과값은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은 이 인자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못한 상태야.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떤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이 초기값을 통해서 내가 지금 메모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애인지 안 되어 있는 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구분이 간단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 함수의 출력에 따라서. 그런데 해시맵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해시맵은 초기값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해시맵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다는 건 내가 메모를 했다는 거고, 해시맵에 내가 인자값이 아직 없으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맵을 쓰면 초기값 걱정 없습니다. 초기값을 걱정 안 해도 돼요. 해시맵을 쓰면. 근데 물론 해시맵을 쓰면은 성능은 배열보다는 떨어져요. 공간 복잡도는 쌤. 얘도 한 1.3n. 좀 더 많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해시맵 쓰려면 항상 중요한 게 초기 용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초기 용량은 이제 이 범위를 이용해 가지고 해시맵의 초기 용량을 잘 설정해 줘야 내가 원하는 메모이제이션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조금만 잡아놓으면 얘가 막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메모이제이션 하는 효과가 팍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해시맵을 만약 쓸 거면은 용량을 충분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초기 값을 통해서 구분하기 어려우면은 불리언 배열을 하나 더 쓸 수도 있고, 구조체 배열을 쓸 수도 있어요. 구조체 배열. 그러니까 구조체 배열이라는 게 저장될 값, 저장했는지 여부, 그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현하든지, 뭐 S3 옵셔널 같은 배열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메모이제이션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원래 종료 조건이죠. 그렇죠? 얘는 그대로 놔야 돼. 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료 조건은. 그 다음에 요게 요 줄이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검사하는 줄이에요. 요게 원래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는 것도 포문 갖고 막 초기화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건 되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는데, 막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 바뀌는 인자가 요 n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원래 피브는 인자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이제는 두 개로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이제 메모하는 그 배열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귀찮으신 분들은 저 메모를 어떻게 만들어? 전역 변수로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메모를 초기화 해주고 이제 전역 변수로 만들더라도 늘 초기화는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모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요 두 개를 해서 결과가 리턴하는 건데 바로 리턴할 수는 없고 뭘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결과값을 메모에다가 저장해 놔야 다음에 내가 쓰죠. 그래서 저장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ON으로 바뀌는 거예요. ON. 선형이 돼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모이제이션은 아주 요거를 생각해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공간 확보해 놓고 초기화해 놓고 원래 만들었던 전수조사 함수를 에다가 두 줄 들어가면 돼요. 두 줄 보통. 두 줄. 하나가 종료 조건 검사하는 거 다음에 이제 내가 이미 메모해 놓은 건지 안 한 건지를 살펴보고 메모해 놓은 거면 원래 하던 일 안 하고 그냥 저장돼 있는 메모 값을 반환하면 되겠고, 원래 하던 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값을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라 리턴해야 될 값을 어디다 저장해요? 메모해 줘야 되는 거죠. 메모를 해 놓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이 들어가요, 보통. 검사하는 거, 저장하는 거. 이게 메모이제이션이에요. 근데 메모이제이션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재기적으로 만들었는데 중복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메모이제이션만 하더라도 성능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태블레이션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는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짤 수 있어야 돼. 그게 출발이에요. 전수조사하는 재기함수를 제대로 못 짠다.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태블레이션 글로 못 넘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종류와 상관없이 전수조사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함수를 이제 만들어 봤자 보통은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그 중복 조사를 많이 하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메모이제이션 적용하면 돼요. 근데 기계적으로 메모이제이션 적용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메모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태블레이션으로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태블레이션으로 못 넘어가더라도 최소 메모이제이션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메모이제이션 하려고 그래도 전수조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블레이션은 여기도 배열이 필요해요. 테이블이 필요해요. 테이블을.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테이블. 그러면 이 테이블은 메모이제이션 했을 때의 테이블하고 크기와 형태가 다르지 않아요. 크기와 형태가. 메모이제이션은 이 피보나치 보면은 F1부터 Fn까지를 쭉 저장하잖아요. 그럼 태블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F1부터 Fn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태블레이션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태블레이션의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열을. 아니면 뭐 해시맵. 해시맵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하여튼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F1부터 Fn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각각은 이제 저장돼야 되는 그 F1의 결과값은 정수니까 정수 배열로 태블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태블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앞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F1부터. 근데 보통은 앞에 있는 F1, F2 뭐 이런 것들은 초기 값이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 앞에 한두 개 하나는 그냥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초기 값으로. 그리고 그 초기 값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F1은 1이다. 뭐 F0은 0이다.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값이 아닌 애들부터 내가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FI는 FI-1 더하기 FI-2예요. 그럼 이 식을 적용하려면은 최소 앞에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에서는 태블레이션 하려면 최소 2개를 초기화 해놓고 시작해야 돼. 그게 0, 1이 됐지, 1, 1이 됐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문제를 이해했으면 내가 빨리 가려고 그러면 1, 1 초기해놓고 가도 되고 아니면 피보나치가 F0을 0으로 놓기도 하거든요. 그럼 0, 1 놓고 F2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이러니까 2개가 필요하면 2개를 초기화해 놓고 반복만 하나 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태블레이션은 저 식을 구하는 게 어렵지 코드는 너무 간단해. 코딩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더 많아요. 되게 나중에 이런 프로그래밍 형식대 이런데 이제 이렇게 해봤을 때 나는 막 고민해가지고 막 100줄짜리 라인 짰는데 결과 봤더니 어떤 애는 한 3줄로 짜서 끝났어요. 그럼 되게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그 3줄이 뭐냐? 태블레이션 하는 게. 그러니까 그 태블레이션을 보고 있으면 허탈하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다 내가 못 짤 코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짤라 그러면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고 점화식만 만들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가 보통 메모리제이션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제이션도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적 프로그래밍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공간 복잡도를 메모리제이션과 똑같이 n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면은 I-2, I-2를 계산하고 앞으로 가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활용하지 않아요. 다시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공간 복잡도를 어디까지 줄 수 있냐면 변수 3개만 갖고 전진하시면 돼요. 그럼 맨 마지막 값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보통 태블레이션에서는 그 만든 테이블의 마지막 값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답이 안 되고 얘를 다 구한 다음에 이 구한 거에서 한 번 더 작업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공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썼고 그 테이블 전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 유지한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아마 ON 이 테이블 한 번만 어떻게든 거치면 검사하면은 이제 내가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블레이션, 메모리제이션 감이 조금 왔어요?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감.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래밍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수조사로 보통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
그 전수조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점화식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탑 다운 하는 게 아니라 버텀 업 하게 되면은 태블레이션이 되는 거고, 나는 태블레이션이 어렵다 그러면 전수조사한 거에다가 그냥 2줄 추가, 메모리제이션 하면 돼요. 2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2줄 추가에다가 이제 그 공간 초기화하는 거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살펴봤던 캔썸 이 문제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캔썸 문제는 다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정수들이 주어지고 목표값이 주어져요. 그럼 이 정수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써가지고 목표값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목표값에서 계속 빼죠. 빼서 0을 만나냐 안 만나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봤더니 시간 복잡다가 최악의 경우 n의 m승이에요. 그러면 n이 좀만 커지고 m이 좀만 커지면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정확하다는 걸 알아요. 얘가 정확하지 않으면 메모리를 해봤자예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m이 바뀌네. m이 바뀌는 거고 이 m이 똑같은 경우가 여러 번 호출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바뀌는 인자 몇 개? 하나. 그리고 이 바뀌는 인자의 타입은 정수. 이 함수의 출력은 뭐예요? 불리언이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불리언 배열이에요. 불리언 배열이고 용량은 얼마? 얘 범위는 어떻게 돼? m부터 0까지죠. m 플러스 1개 필요하네요. 0색이니까 이것도 우리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더 쉽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만 해주고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제이션 하는데 문제는 불리언 배열이에요. 불리언 배열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 불리언 배열에 이제 어떤 애들은 어떤 m 값은 true가 될 테고 어떤 m 값은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배열에 있는 요소 값을 보고 내가 메모한 건지 메모를 안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리언 배열을 하나만 갖고는 메모리제이션이 안 돼.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그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슨 방법? 해시맵을 쓰는 거예요. 해시맵. 그러면 이 해시맵은 이제 뭐 갖고 하면 돼? C++ 형태로 하면 이런 거죠. 인트로 검색하고 저장되는 값은 불리언 값이에요.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인트 값이 맵에 없으면 아직 메모를 안 하내고 내가 그 해시맵에 있으면 메모를 하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줄이 요 줄,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요번에는 3줄이 들어갔네. 근데 종료되는 위치가 2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종료 요건 그대로 가고 여기서 m이 메모에 있는지, 이 메모는 뭐다? 해시맵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밑에 거 안 하고 제기를 안 하고 메모를 주면 되는 거고요. 하고 여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m을 true로 세팅하고 이 밖으로 나왔다는 건 true가 나오는 게 없었다는 경우죠. 그러면 그 m은 false로 설정해주고 false return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줄 그러니까 종료 조건 다음에 검사하는 조건, 메모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조건, 그리고 종료하기 전에 계산된 결과를 메모해주는 그 라인,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배열을 쓸지 해시맵을 쓸지 용량을 어떻게 할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내가 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못 만들면 안 돼. 내 생각에. 얘를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훈련해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전수조사 할 수 있다.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하는 거는 더 심플한 거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저 n의 개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m의 범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 번씩만 부르는 거죠. 여러 번 안 부를 거예요. 한 번씩만 최대. 그래서 mn이 돼요. mn. 그러니까 n의 m승을 mn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죠.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이 mn이 그러면 다차 시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차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고, 공간 복잡도는 원래 이런 거 안 쓰죠. 앞에다가 안 붙이는 건데 그냥 뭐가 더 들어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E 플러스 알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n은 요 A죠. A가 되겠고, 이제 재기함수니까 그 깊이가 있겠죠. 함수스택. 함수스택 때문에 m이 하나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메모가 해시 맵이니까 저 맵에 저장되는 개수가 또 m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E 플러스 알파 정도의 m이다. 왜 알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여기에 들어간 거냐면은 이제 메모이제이션 하면 공간 복잡도는 늘어나요. 시간 복잡도는 줄어드는데 공간 복잡도는 늘겠죠. 그리고 이 공간 복잡도의 크기는 이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 근데 재기함수에다 메모이제이션 한 거니까 이제 함수 때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태블레이션 하겠다. 태블레이션. 태블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점화식이 필요하잖아요. 점화식. 피보나치는 문제에 점화식이 주어져 있어요. fn은 fn-1 더하기 fn-2.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점화식을 여러분 보고 쓰라 그러면 잘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피보나치와 같은 형태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 fm이 언제 참이 되냐 하면은 A에 있는 x들 중에 fm-x가 참이면은 얘가 참이 돼요. fm-x가 참이 되면. 그러니까 F7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요 넷 중에 하나가 참이 돼야 되지. 물론 얘는 4도 참, 0도 참이 되겠죠. 그럼 얘는 참이에요. F7은. F4도 참이고, F0도 당연히 참이고, 기적값 F0은 무조건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뭘 하면 돼요? fm-x를 다 구했어. 그런데 다 false야. 그럼 fm은 뭐야? false가 되겠죠. fm-x를 다 구했는데 그 중에 true인 애가 몇 개 있어. 하나 이상이야. 그러면 fm은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작은 문제고 얘가 큰 문제죠. 그럼 아래서부터 구해가면 돼요. 그럼 아래서부터 어떻게 구하냐? F0은 참이라는 걸 알아요. F0은. 그리고 이거의 크기는 저 메모이즈 할 때 생각하는 거죠. M 크기죠. FM 크기니까 0이 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5, 3, 4, 7을 하면 요 위치들은 어떻게 돼요? 참이 되죠. 왜냐하면 F5는 5에서 5 빼면 0이 되니까 F5는 참이에요. F3도 참이고 F4도 참이고 F7도 참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0을 추려 놓고 n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여기가 참이면 요 5, 3, 4, 7을 다 true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진해요. false면 skip, false면 skip. true로 바뀌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5, 3, 4, 7을 다 더해.
그래서 그 위치들을 뭘로 바꿔요? true로 바꾸는 거예요. true로 바꿔서 쭉 진행하면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요 위치 값이 true면 true인 거고 false면 false인 거예요. 물론 이 문제의 특성상 얘가 true가 되는 순간 그냥 끝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검사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빨리 끝날 테니까 선형으로 하나 더 넣어가지고 조건식 하나 더 넣어서 매번 불필요한 조건식을 검사하느니 빼도 돼요.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성능에. 보통은 이제 빨리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걔 때문에 빨리 중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중단이 안 되면 그 if문은 되게 불필요한 if문이 되는 거죠. 매번 쓰잘데없는 거를 검사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일찍 중단하기 위해서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태블레이션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고 초기에 놓고 앞으로 가면 돼요. 아멘. 이 태블레이션의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제이션보다는 작아요. 왜? 얘는 재계함수 짜지 않아요. 반복문이면 돼요. 함수 스택이 필요 없어요. 근데 메모리제이션과 마찬가지로 테이블은 필요하니까 그 테이블을 위한 공간 복잡도는 들어가고요. 시간 복잡도는 태블레이션 하나, 메모리제이션 하나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능은 태블레이션이 더 좋겠죠. 왜? 얘는 재기 호출을 안 하는 거니까 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태블레이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